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저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네.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네. 무지 빨리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네, 소개를 먼저. 뭐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네, 토큰이라고 네. 얘기하는 본인 사람들도 소개를 많은데 해주시죠. 네. 본인 소개를 안 했나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네. 토큰 이코노미 아.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소개하고 빨리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은 예. 토큰과 코인. 이거 얘기를 막 섞어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물론 정확한 네. 뭐 가이드 정의가 뭐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분을 해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토큰과 코인이 어떤 차이고 어떤 의미로 분리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걸로. 네, 토큰과 코인, 코인과 토큰. 뭐 누가 먼저 나왔냐 그러면 코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한재선 박사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는데 카카오 블록체인 대표로 가시기 직전에 한재선 박사님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정리해 놓은 게 되게 유용해요. 이렇게 정리를 사실 하신 겁니다. 분류를 처음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분류를 했는데요. 거래형 코인과 플랫폼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있다. 명칭은 뭐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래형 코인. 거래형 코인은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코인인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그다음에 외화 송금 편하게 하는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이런 것들이 지불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실제 그 금융적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자기 돈을 해외로 보낸다거나 무슨 은행끼리 어떤 돈을 빨리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래용. 그러니까 특수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본연의 목적을 하기 위한 어떤 코인들. 네, 영어로는 뭐 페이먼트 코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점점 뭐 속도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점점 아니면 속도를 뭐 개선했다는 익명성을 반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으면서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한 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그리고 존재하죠. 대표 주자는 역시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역할을 할 만한 이제 코인들이 등장을 하긴 했어요. 토큰으로 부르기도 하고 코인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코인으로 부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앱을 실행하는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토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코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실 뭐 비트코인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넣으면서 나온 이더리움이 ICO를 대중화시켰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ERC20 토큰들이 무수히 양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플랫폼 역할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이더리움을 한계를 뛰어넘겠다라고 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이오스 뭐 이런 카다노, 니오, 뭐 에이오스, 일본의 또 넴, 뭐 큐텀, 에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소위 말하는 DApp, 디센트럴라이즈된 앱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앱들이 주로 이제 발행하는 게 토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이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모바일 세상에 오면서 그 OS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iOS, 안드로이드 OS.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위에서 다양한 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한국의 리멤버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OS를 바탕으로 이제 구글 스토어를 만들었고 애플 스토어를 만든 것처럼 이들이 같이 스토어를 만든 거다. 플랫폼이고 스토어가 된 거고 그 위에서 카톡도 나와야 되고 페이스북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틸리티 토큰이다. 대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그 기능이 토큰이라고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이라서 앱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토큰. 그래서 뭐 사실 뭐 블로그 쪽으로는 스팀이 유틸리티 토큰의 대표 주자죠. 그다음에 오미세고 같은 뭐 저기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동남아 지방 위주로 요거 하나 더 얘기해 주시면 한국에서는 의료 쪽에 그걸 하겠다는 게 메디블락이고요. 이 메디블락은 큐톤 베이스로 요걸 만든 거고요. 그래서 메디블락은 사실 모든 걸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에 관련된 거를 큐톤 베이스로 발전시키겠다 혹은 거기서 이제 효율화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역시나 메디블락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이 생긴 거죠. 정확히는 토큰이 생긴 거고 그 토큰도 ICO를 했고 그 토큰도 거래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큰이 밸류를 또 나타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밸류가 나오고 거래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세대 코인이 지불을 강조를 그렇죠. 했고 네. 2세대 코인들이 네. 우리는 플랫폼까지 성장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어 놨어. 그 위에서 비즈니스를 펼쳐봐. 네, 네. 그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세대, 2세대까지는 코인으로 부르는 게 좀 네. 더 정확할 것 같고요. 3세대부터는 네. 토큰으로. 그리고 예. 그 해당 코인 위에 올라가는 토큰들이 뭐 예. 발생되고 있다. 그렇죠.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네. 토큰이라고 불러야 네. 됩니다. 그런데 그 응용 그러면 뭐 여기가 제일 크고 그다음 크고 작은 거 아니야? 이런 개념과 좀 다르다.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아까 이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카카오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새로 만들어냈고 그렇죠. 카카오 그 메신저 앱이요. 네. 뭐 라인이 나와서 또 그렇게 됐고 그런 네. 것처럼 앞으로도 저 유틸리티 토큰에서 서비스되고 만들어질 분야는 네. 무궁무진하고 무궁무진하게 크다는 어마어마하게 거죠.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도 가이드를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그죠. 한대선 박사께서 사실은 네. 먼저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기본적인 분류를 정리를 했고, 했는데요. 스위스가 ICO에 되게 앞서 나가는 ICO의 국가잖아요. 메카, ICO의 예. 천국. 예. 뭐 그래서 뭐 거기서- 파운데이션 만들 땐 다 그렇죠. 스위스에 처음에 스위스. 만들고 했었죠. 스위스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 역시 있습니다. 빨리 네. 가이드를 발표를 네, 했습니다. FINMA. 예. 핀마에서 핀마에서 하는 네, 여기 보면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 안 됐으면 한 일주일? 2주 정도 뭐 됐을 겁니다. 얼마 안 됐죠. 2월 말인가에 예. 발표했고 발표를 하니까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예. 중요한 가이드를 우리 또 이 박사님이 설명해 네, 주시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보면은 세 종류로 네. 구분을 했습니다. 토큰이라는 페이먼트 이유. 여기는 다 토큰으로 토큰이라는 말로, 네. 통일을 했고요. 네.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하는 토큰들. 페이먼트 토큰, 네, 그다음에 유틸리티 유틸리티 토큰. 이게 주로 앱이라고 부르는 네, 지금 아까 디센트럴라이즈 설명을 앱이죠. 드렸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산 에셋 기능. 토큰. 이 뭔가요? 에셋 자산 토큰. 기능을 가진 토큰 이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위에서 설명을 아까 많이 설명드렸어요. 했어요. 네, 네. 이 요거. 자산 기능을 하는 토큰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뭐 그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데 그렇죠. 펀드 자체를 ICO로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 펀드에서 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괜찮은 ICO 프로젝트에 투자하던가 네.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주식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산의 성격. 그래서 자산의 에셋이라는 성격을 말이 들어간 가진 거죠. 네, 이거는 네. 단순하게 네. 거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펀드 모은 이 펀드가 카카오 같은 그 네. 될성부른 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게 네. 커졌다. 네. 그러면 그 가치가 전이돼 와가지고 내 자산 가치도 늘어나거든요. 단순하게 시장에서 오케이, 오케이. 거래를 통해 수요 공급으로 커피 가격이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네. 자산에 연동돼서 내 가치가 커진다. 이런 성격의 토큰을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그런 성격을 에셋 토큰이라고 그렇죠. 부르고 네. 에셋 토큰은 주식 발행하는 거랑 네.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한 거에 대한 말씀하신 네. 레귤레이션 가이드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가이드를 여기 보시면. 만들었는데 에셋 토큰에 대한 ICO는 ICO는 엄격하게 네. 증권거래소에 뭐 네. 신고를 그렇죠. 증권 관리 감독 기관에 네, 신고를 네, 한다든지 네, 네, 미국은 SEC죠. 그렇죠. 신고를 해가지고 모든 정보나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네. 절차를 지키게끔 그러니까, 예, 이건 가능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를 많이 네. 하는 거죠. 기존 법령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된 경우만 그렇죠. 하겠다. 그게 마치 이거죠. 우리 증권시장 있고 나니까 갑자기 주식 발행하는. 주식 발행하고 하는 공식 그게 네.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막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만들어 갖고 여러분 이 주식이 뜰 다단계 거예요. 막 뭐 유사수신 행위도 하고 예. 받아 가지고 야 이거 될 거예요. 예. 그런 행위들은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셋 ICO 하는 거는 그런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적용하고 선언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페이먼트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네. 그 좀 제약이 좀 덜한 ICO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장려하는 거는 특히 사실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고 그게 네. 상용화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지금 영역이 비어 있는 곳은 바로 유틸리티 토큰 토큰이죠. 영역이죠. 그래서 토큰의 ICO죠. 유틸리티에 대한 ICO는 스위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네. ICO를 굉장히 그 유틸리티 토큰의 ICO를 장려한다. 왜냐하면 네. 그게 새로운 세상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업이나 뭐 새로운 재단 이런 형태에서 네. 얼마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새로운 형태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렇죠. 네. 사실 유틸리티 ICO의 어떤 뭐 흐름을 보더라도 작년까지는 뭐 괜찮은 팀이나 컨셉을 갖고 그렇죠. 있으면 ICO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네. 기존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강자들이 그렇죠. 기존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 이런 걸 좀 더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좀 더 그 좋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ICO들을 네. 저희가 리버스 ICO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리버스 ICO들이 네. 뭐
상당히 유틸리티 영역에서 올해 많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전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실제 많이 있고요. 그렇죠. 텔레그램부터. 네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뭐 ICO에 대한 내용을 좀 네. 알아두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죠. 오늘 알겠습니다. 드디어 예, 10분에 딱 10분 맞춰서 언더로 끝내네.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